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증시가 굉장히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또 주식을 많이 보유하신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달가운 주말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립니다. 뭐 심심치 않은 위로를 해야 되는 시장의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만큼 최근에 지수의 이 하락의 추세가 가파른 상태에서 또 금요일날 시장이 또 급락을 또 크게 했죠. 사실 코스피 기준에서는 반등이라도 하고 빠졌는데 코스닥은 뭐 반등다운 반등도 크게 없는 상태에서 지수가 금요일날 4%가 넘는 하락이 나오고 또 직전 저점까지 붕괴를 시키면서 굉장히 차트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시장이 좀 마감을 했고, 또 미국 시장도 여기에 반등으로 마감이 된 게 아니라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주말에 악재성 기사들이 계속 시장에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월요일 날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시가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이렇게 급락한 상태에서 오전 추가 급락은 단기적으로는 보통 기회로 많이 작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이 추가 하락을 했을 때 너무 공포감에 종목군들을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서 이제 내가 현금 여력이 없다면 그냥 버티는 상태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아니라면 일단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개파락이 크면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에 조금 사들어간 이후에 반등의 일부 현금을 챙기고 포트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만큼 금요일날 시장의 하락이 강했고 월요일날 이 상태에서 개파락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단기 낙폭에 의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시황 무관하게 시장이 균적 반등하고 또 다시 시황에 맞게 움직이는 결과를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시작 급락 이후에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려운 구간 함께 하실 분들은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기 침체 우려감, 샤메룰, 엔캐리 청산, AI 해론, 여기에 이제 중동발 확전 리스크까지 세상에 이제 모든 악재라는 악재는 지금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다 튀어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지나고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추석 전후에 시장 막 급락하고 뭐 여름에 급락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시장이 좀 빠지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우려감도 많고 시장의 낙폭도 굉장히 큰 상태라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시장의 구간인데요. 여름장이 원래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여름장이. 왜냐면 상반기 잘 나갔던 이 주도주가 많이 꺾이는 현상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뭔가의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없을 때는 또 이런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의 또 리바운딩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물리고 하는 과정이 반복돼 버리는 구간이 여름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 또한 이 그간 미국이 이 높은 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었죠. 금리 인상을 꾸준히 해 오다가 드디어 이제 이 물가가 잡혀가는 구간에 돌입함과 동시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급격하게 시장을 퍼지면서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시장은 아마 급반등을 몇 차례 더 거치고 나서 시장은 안정화를 찾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요, 먼저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를 잠깐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면 한때는 2년물 금리가 5%대 있었던 게 야금야금 내려오더니 지금 뭐 3.79%까지 빠졌으니 얼마나 단기간에 이 금리의 변동성이 이렇게 컸을까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면요, 또 이런 부분에서
급격한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단기 변동성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다. 지난 4월과 지금의 시장이 조금 다른 건요. 그 당시 4월 미증시 하락일 때는 빅스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8월에 하락은 빅스 지수가 급등하면서 나오는 하락이기 때문에 시황의 급변한 변동과 시장이 느끼는 공포는 4월달의 미증시 하락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공포와 우려를 많이 느끼고 있고 머니무브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이 빅스 지수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지난번처럼 4월달에 미증시 하락하고 나서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신고가를 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그런 흐름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신고가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옆으로 좀 기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 시장을 보면서 하반기 괜찮은 섹터가 뭔지, 하반기 그나마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조선업종과 방산 그리고 제약바이오 정도는 충분히 대안이 될 것 같고, 또한 지금 바닥에서 빡빡 끼고 있는 수많은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당연히 뭔가 업황도 안 좋고 시황도 안 좋기 때문에 못 갔던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뭐 친환경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군들 장기적인 이 프로젝트, 특히 금리가 높았을 때는 그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잘 안 되고 했던 부분들이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가 되면은 오히려 그쪽이 역으로 수혜를 많이 볼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하단이 견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선업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빠지고요. 빠지면 또 기회다. 빠지면 기회다. 제약바이오도 미국 시장 보면은 금요일날 이렇게 급격한 하락을 보였는데요. 사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빅테크와 거의 흡사한 흐름으로 주가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이 빠졌을 때 동반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 수많은 제약바이오텍은 오히려 금리 인하의 수혜의 관점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보면은 시장 대비해서 제약바이오가 훨씬 낫다 라고 해석도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 시장 보면은 뭐 나스닥이 또 2.4% 빠지고 S&P도 1.8, 다우도 많이 빠졌는데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겨우 이제 122평선을 지키면서 마감이라 다음 주에 122평선을 잠시 하회하는지, 또한 엔비디아가 이 100불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면은 하락 종목 수가 2,600개가 넘어갔죠. 거의 2,700개 종목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코스피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4%면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입니다. 특히 이제 그 코로나 때도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0%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연속으로 마이너스 9%짜리가 지금 몇 번 나온지 모를 정도로 급락을 하고 있죠. 그만큼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좀 큰데요. SK하이닉스 다음 주에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 흐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볼 생각이고, 그 밖에 이제 코스닥도 779포인트입니다. 750포인트가 작년 저점 구간 언저리가 되는데요. 그 구간 언저리,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맞죠? 작년 에코프로 BM 급락 맞았을 때 그때 구간 언저리가 되는데, 그 구간에서 아마 지지를 해줄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지지를 해주든지 보면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종목에 자신 없을 때 저라면은 그냥 ETF 사죠. ETF 쪽을 관심 있게 좀 볼 계획으로 시장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용장고는 아마 이제 이게 며칠 이연이 되기 때문에 이 큰 폭으로 떨어졌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보면은 뭐 이제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보면 알겠지만은 한 18조대로 팍팍 떨어져 내려갈 것 같은데요. 월요일날 특히 아침에 여러분들도 좀 일찍 이 장에 앉으시면서 시장 반대 매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아침에 바로 돈이 들어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일단은 뭐 예측은 아닌데 제 통계적 관점에서 그런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는 시장의 모습이 아마 월요일날 나오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말 그대로 원웨이 하락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사실 해치 종목이라든지 뭐 좀 약간 좀
좀 아이러니한 종목군들도 많이 좀 올라왔죠. 그게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여전히 이 이스라엘과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만약에 지수가 안 좋으면 그쪽이 좀 움직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수가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게 되면 해치 종목군들이 올라가다가 두드러 맞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검은 금요일 아래 공포 3회를 엔케리 청산 이스라엘 이란 확장 우려감 국채금리 폭락에 2년물 3.7%까지 급락하는 모습 등등 주말 내내 시장의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하나 말을 못했네. 이거 옵션 시장에서 변동성이 큰 가운데 개인과 또 외국인들의 276억짜리 손바꿈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 7월 8일 날 여러분들에게 경고 드린 부분이 있어요. 개인들의 이 400억 콜 매수 콜옵션 매도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 개인이 콜옵션 400억 매도할 수가 없다. 콜 매도 잘못 때려 가지고 줄 수도 있는데 개인이 400억 콜 매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변곡점의 신호탄이었고요. 이번에 이 파생에서 276억이 나왔는데요. 3일 안에 이 변곡점의 트리거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어떠한 수치냐면요. 1년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개인하고 외국인들의 손바뀜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요. 1년에 적어도 200억 이상 하루에 터지는 거는 10번 정도가 안 나왔어요. 제 주식하면서 1년 내에 많아야 3, 4번? 네, 많아야 3, 4번. 400억, 500억 나왔던 거는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리고 삼성전자 고가 때렸을 때 딱 3번. 2020년 이후에 딱 3번 나왔었고요. 200억 이상도 잘 안 나오는 건데 금요일날 나왔다. 3일 안에 변곡점 발생한다. 보통 통계는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 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알겠죠. 제가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자, 일단 미증시를 보면 엔비디아 급반등 이후 다시 급락을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락과 인텔의 신저가 흐름까지 금요일 미증시도 낙폭을 크게 키우며 하락 마감되었고 나스닥의 경우 120선은 겨우 지지하는 모습이라 붕괴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증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은 금리 인하의 시기가 늦었다는 점에 연준의 실책을 말하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시황이 180도 변했다라는 점을 인지해야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금요일 SK하이닉스가 목요일 고점 대비해서 단기 마이너스 14%가 빠지면서 코스피도 4% 가까운 하락과 코스닥도 4.2% 빠졌기 때문에 올해 낙폭 중 가장 강력한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월요일 반대 매매가 큰 폭으로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항상 지수의 급락은 대응하는 법은 지수를 사는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수를 관심으로 종목을 등록해 놓고 볼 시기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도 분명한데 금요일 날 시장을 보면 지수의 하락폭이 폭락이다 보니까 전체가 빠졌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동시에 금리 인하 수혜도 동시에 부각될 것으로 추후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될 때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바이오 체크하면서 시장 볼 듯하고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최대한 미수, 신용 주의하시면서 단기 낙폭의 반등에 손실을 한 번에 복구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보유한 종목의 모멘텀이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체크하셔서 시간이 흐르면 다 회복될 수 있는 현재의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지 마셔라. 또한 이번 주 옵션 만기 구간에 파생 시장 쪽에서 변곡도 올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 보시고 낙관적으로 시장이 어려울 때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종목군들 볼게요. 뭐 지수야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일단 뭐 해외 잠깐 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급락한 상태에서 또 5%가 빠져 내려왔죠. 이 정도 빠졌으면 길적 반등은 해줄 구간이 됐겠다 일단 생각을 하고요. 길적 반등을 해줄 구간이 됐겠다. 미국 시장에 맞춰서 200일선으로 좀 해보면 미국은 보통 200일선 지지를 많이 보니까 200일선에서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지가 나왔고요. 나스닥은 120 2평에서
이때도 122평에서 일단은 지지하고 반등했는데 이번에도 덧지로 나오면서 일단은 지지는 해주는 모습입니다. 좀만 더 떨어졌으면 이런 전저점, 전고점 구간인데 일단 갭을 메운 상태에서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위험하죠. 추가 하락을 해버리면 이 구간이 저항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하고 이평선과의 이격을 좁히면서 다시 깨지면은 아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니케이는 1800, 198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낙폭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급락을 하는데요.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환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거고 일본도 월요일 날 추가 빠져도 기술적 반등을 지수가 이 정도 빠지면 원래는 하기 마련이다.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싶고요. 국내 증시도 코스닥 기준에서 지난번에 여기 이 대칭이라는 말을 드렸는데요. 마우스가 문제가 있네. 대칭 하락, 대칭 하락. 대충 이 박스권에서 이 정도 빠지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남았더라. 3%만 버티자. 이 하락 한 번만 더 맞으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하는 구간이다. 월요일날 시장이 갭하락 마이너스 2, 3% 떨어지면 그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아래꼬리 잡고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겠다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하고 너무 공포심에 다 아침에 던져버릴 생각보다는 아, 이 구간에서는 적어도 기술적 반등은 해줄 수 있겠구나. 여기에서는 기술적 반등은 해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종목군들 뭐 이것저것 보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뭐 좋은 종목 아닌 종목 다 급락을 했는데 일단은 뭐 당연히 SK하이닉스 올해 반도체 1등 종목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좀 보였는데 이 윗 구간에서 고점에 여러 가지 징후들을 좀 보이면서 고점 시그널이 나오더니 21선이 깨지고 급락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21선 근처까지 반등도 해줄 거라고 좀 봤는데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 단기간에 얘도 사람들 미수나 신용 많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의 반대 매매로 개파락이 떨어지면 아침에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은 시도하지 않겠냐 2, 3일 안에 반등은 시도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이 SK하이닉스에서 과매도가 떴고 현재 과매도 구간이에요. RSI 과매도가 떴고 엔벨로프 구간에서도 지금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죠.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만큼 덜 올랐으니까 덜 빠진 거고 이 122평선은 깨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아래 핑크색 선 근처에서 한번 오면 또 봐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일단은 이 두 종목만 보고요. 한미 반도체도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요. 딱 본다면은 이 자리 오면 봐볼 수도 있겠죠. 10만원 거의 고점 대비해서 49%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딱 이 자리 오면 봐볼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만. 그리고 YC 다른 반도체 빠졌을 때 덜 빠지는 종목이라 좀 반도체 안에서 좀 강했다. 그 외에는 지금 반도체가 역배열에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날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쪽이 흥구석유라든지 뭐 한국석유라든지 이 중동발 리스크로 종목군들이 좀 강했는데요. 저도 매매는 이쪽에서 진행은 했었습니다. 한국석유 뭐 돌파로 좀 들어가서 짧게 2.5%. 그 다음에 STX 그린로직스 며칠간 계속 매매는 하고 있는데요. 고점 구간 여기 선 그어놓은 자리까지 해서 분할 매수 해가지고 그냥 잘 매도하고 마무리를 졌고 잘 마무리하고 마무리를 졌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월요일날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의 확전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 월요일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처럼의 그런 강력한 상승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도 아닐 것 같고요. 또한 수젠텍이라든지 금요일날 좀 올라왔던 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 있죠. 저도 이 종목은 상따를 절대 할 생각도 없었는데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걱정을 할까요?
저는 걱정이 1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코로나에 지금 걸린다 뭐 한다 했을 때 걱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려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이쪽 진단 키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에, 매매하지 마라. 매매하지 마라. 하더라도 장중에 짧게 뭐 눌림으로 봐서 하고 청산해 버리는 정도로. 이것도 이제 금요일날 이제 방송하면서 제가 매매는 하고 있지만은 오전 안 넘길 것 같다, 짧게 보고 그냥 오늘 매매는 쉬어버릴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회원님들한테. 그만큼 이런 종목은 단기간에 설거지 파동에서 들어와서 먹을 게 없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밖에 최근에 급등했던 전력인프라 섹터도 단기간에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전력인프라 쪽의 대장주나 이런 종목군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벨로프를 일단은 활용을 해서 첫 구간에 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HD 현대일렉이 어디까지 급락을 하는지 보면서 눌림목을 좀 볼 것 같아요. 이런 대형주들은 LS일렉도 마찬가지고 이 언저리에서 지지를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에 의한 눌림 매수 정도는 해볼 것 같습니다. 단기 얘는 고점에서 41%가 빠졌어요. 그럼 이 구간 언저리에서는 어차피 MSCI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얘는 편입이 구간의 가격을 넘었기 때문에 편입이 확정된 상태에서 8월 12일 날 이 편입됐다라고 발표하게 되면 단기 반등은 한 차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한 번 정도 볼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도 이제는 엄청 많이 떨어져서 이런 구간들, 돌파를 시작했던 구간들에서 봐볼 수 있는 가격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종목군들이 정말로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 모든 걸 보기가 좀 뭐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좀 바로 들어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정도 생각이 좀 드네요. 쉽진 않아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자, 동시에 제약바이오 보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밀릴 수 있습니다. 뭐 밀린다라는 게 뭐 이런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죠. 87만원 언저리에서 지지 여부 좀 봐야 될 것 같고, 알테오젠도 동시에 좀 밀렸는데요. 당연히 위로 가면은 매매는 어렵고요. 추세를 보면서 이 추세가 이렇게 힘을 모아놓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일시적으로 깨더라도 이런 21선 근처에서는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의 대장이 알테오젠이고 이 알테오젠이 깨지지 않았다면 나머지 제약바이오도 깨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 리가케미라든지 ABL 바이오 정말 좋은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를 제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을 본다,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1.2조, 2조 5천억 이 구간 오면 일단은 기계적으로 매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생물화학품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바이넥스도 올라가다가 좀 고점에서 좀 맞고 떨어지는데요. 이런 강하게 돌파했던 구간들 혹은 이 지지 구간들에서 지지해 주는지 봐야 되고, ST팜도 연이틀 좀 빠지면서 낙폭을 좀 키웠는데요. 얘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좀 보여주고, 이런 박스권 흐름에서의 지지 여부 정도만 확인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 여부만 확인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 싶고요. 대응하면 될 것 같다 싶고, 그 밖에 이제 방산 업종이죠. 현대로템이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만약에 밀려준다, 시장에 의해서 밀려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하단 구간에서는 분명히 강력한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주도주는요, 방산과 조선 섹터예요. 많이 안 빠집니다. 종목군들이 조선 안에서도 HD 관련된 종목군들 실적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업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봐야 되고, 차선은 삼성중공업 정도 되겠죠. 차선은.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 중소형 중공업은 STX 중공업의 급락 하락 떨어진다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도 최근에 급격하게 내려오는데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성하이텍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LNG 추진선 본행제에
보면 최근에 LNG 선의 발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LNG, 그러니까 LNG를 원료로 한 암모니아 연료도 있고 메탄 연료도 있는데 LNG 연료로 한 이 발주량이 많이 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이런 내려오게 된다면 좋은 기회의 자리로 저는 좀 보여집니다. 동성 화이트 수주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체크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주들이 사실은 경기 침체 우려감을 시장에서 많이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실적이 좋아도 경기 침체 논리로 주가가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또한 많이 올라간 뭐 실리콘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밀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있죠. 친환경 업종인데 사실 금리 인하 인상에 굉장한 피해주이기도 하고요. 중국의 이 태양광 산업에 또 굉장한 피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과정에서 사실 8월 말,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 태양광 가격의 정상화를 본다면은 이런 종목도 바닥권에서 이제 삼화도 된다라고 좀 보여지죠. 삼화도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함께 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좋은 종목군들도 많고 하지만은 현 구간에서는 단타 주의하고 눌림을 보더라도 대형 우량주 위주로 종목군들을 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K 하이닉스는 일부 조금 매수를 좀 해놓은 상태고요. 뭐 일부 좀 매수를 해서 지금 이제 뭐 평단 73,000원, 173,000원대 평단으로 좀 가고 있다. 173,500원 정도 좀 떨어지면 밑에서 아마 매매로 대응을 해볼 것 같습니다. 시장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가장 쉬운 전략은요, 시장 사는 전략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장 사는 전략이다. 레버리지도 이런 구간들 내려오면 볼 수 있는 거고, 코스피 레버리지도 여기 박스권 하단 언저리에 들어오면은 충분히 사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레버리지를 보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주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 다들 힘내시고 다음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